예,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포항시 홍보 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새벽도 바쁘신 가운데도 희망특별시 포항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시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2022년도 시정 운영 슬로건 설명과 함께 시정 성과 및 2022년도 시정 운영 추진 방향 브리핑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포항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우리 포항시는 희망특별시입니다. 모든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희망을 결과를 연결시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 큰, 더 발전된 포항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희망특별시 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체적으로 세 파트를 나눴습니다. 우리 경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환경, 도시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특별시를 만들어가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 복지 부분에 있어서 희망을 높여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다 느끼고 있다시피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 날 제가 7주년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 일상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마이크를 벗었는데 다시 마스크를 끼게 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도 현재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세계적인 추세 또 대한민국 전체에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시에 감염병 대응본부장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성모병원의 우리 강재명 감염병 전문의하고 언론에 본 결과 1, 4분기 내에 많으면은 100명이나 200명 또는 그 이상으로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다. 그때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그 다음에 의료체계를 계속 지켜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의료계와 여러 관련 기관이 함께 연석회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서 디지털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주문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배달이라든지 그런 이제 디지털 세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욱더 공고히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우리가 인구 감소책으로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소 늘리기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화두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ESG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더욱더 우리 주변으로 중요한 과제로 와닿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경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제가 처음 2014년 취임을 했을 때 경제 자유무역 달전에 있는 게 해제될 편이었습니다. 거의 해제 단계였습니다. 아울러서 블루벨리 산단이나 이런 데 분양률은 아시다시피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는 사산단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철강 산업 위주로 구성된 우리 산업 구조 전체가 이제 문제였고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굉장한 그런 과제였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선 장기적으로 보고 신성장 종격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되겠다 해서 여기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만은 2014년도 이후에 총 20개소의 R&D 기관을 구축을 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과학으로 끝나지 않고 과학이 산업입니다. 이 첨단 과학으로 연결된 산업만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R&D 기관을 늘려가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14년 이후에 총 2,048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도 3+1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산업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 이 부분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을 많이 확인하셨고 또 봐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이 배터리 산업은 제1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양극재, 음극재는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기업을 중요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을 계속 불러오려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또 포스코 케미칼과 별도로 포스코도 2차전지 산업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GS건설이라든지 앞으로 점점 늘려가는 이외에 배터리 구지자 특구구역으로 지정된다든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관련되는 허브, 핵심 플랫폼 기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몰려들 수 있는 직접적인 생태계를 더욱더 조성을 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차세대 배터리, 미래 배터리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포스텍과 리스트 또 포스텍의 에너지 소재 대학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발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가질 겁니다. 2차전지는 25년 기준, 불과 몇 년 뒤의 기준으로 총 200조의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헬스 케어 산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9개 우리 한미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업체에 4,465억 원의 투자를 지금 예정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가시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 그린백신 실정지원센터라든지 세포막단백질 연구소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 포스텍 밑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소 옆에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라든지 4세대 방사능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포스텍 연구중심 모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포스텍 연구중심 모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의사, 과학자와 스마트 병원, 기존의 임상병원과 차원이 다르는 미래형 스마트 병원과 제약회사의 연구소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지면 우리는 보스턴 이상을 능가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으로 산업도시로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포스텍 총장님이 보스턴에 확보한 사진입니다. 저도 작년 연말에 총장님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게 보스턴 MIT 공대가 있는 그 주변 여건입니다. 불과 한 30년 전에 이 모습입니다. 거의 건물도 없고 건물이 있는 것도 창고가 많습니다. 대부분 물류 창고 이런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진이 높이 올라서 이렇게 작게 보입니다만은 그 길거리를 걸어가면은 엄청난 규모와 이 건물에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들이 자꾸 본산해지는 브랜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포스텍이 있고 연구중심원과대학이 있고 중요한 우리 이 신약 회사, 제약 회사를 불러오면은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바이오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해안 도시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더라. 광도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소 경제입니다. 우리가 이 19년도 12월 달에 정부로부터 수소 연료발전지 발전 클러스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수소 경제는 연료전지와 모빌리티, 또 생산, 또 저장 뭐 이렇게 한 4군데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시설인 연료전지 부분은 우리가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국내에 한 36개 정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포항으로 대부분 몰려오거나 관련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회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플러스해서 좋은 기업들이 수소경제 산업을 포항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작년도에 우리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큰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철강 산업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철강 산업 제도약 그 프로젝트에 응모를 해서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철강 거점센터도 만들고 또 우리 강간기술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 가지고 있는 철강 산업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이 여러 가지 R&D 기관이나 포스텍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신소재, 새로운 신소재 산업을 우리 지역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핀과 같은 것이라든지 또 친환경 전력 반도체라든지 우리 기술자원연구원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점토라든지 이런 것 등을 제대로 활용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신산업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얼마만큼 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각종 우리 기술 벤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사업화 시켜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도시가 될 것입니다. 벤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창업 도시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포스텍과 R&D 기관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2014년도 이후에 많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포스텍에 있는 포스코 벤처밸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건설된 체인지업 그라운드, 그 다음에 또 애플이 보고 탐나서 들어오고 싶은 나노기술융합연구원에 있는 우리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 그 다음에 창조혁신센터, 그 다음에 각종 TPO 벤처동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본적인 하드웨어로 구성을 할 겁니다. 아울러서 이 벤처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를 우리 단순한 벤처 캐피탈에만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시드머니를 넣어서 여러 기업들과 함께 지역에 맞는 펀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스타트업이 일어나는 도시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유입될 수 있고 그들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해양 문화 관광 도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초적인 자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조 산업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여기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인프라를 차곡차곡 보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시켜 나가서 실질적인 해양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이 산업으로 올려나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환호공원에 특허호텔 반드시 유치할 겁니다. 지금 여러 기업들이 입지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중반 또는 후반부가 되면은 확실한 그런 계획을, 또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께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는 호텔과 함께 우리 지역이 관광문화도시, 관광도시가 되는데 핵심적인 그 기반 역할을 할 겁니다. 해상 케이블카 물론입니다. 교외의 여러 여건들이 계속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고 많이 비어있다. 이것이 불과 7, 8년 전에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산업단지가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산단은 변론으로 치고 가장 우리 지역의 핵심 3단, 신규 조성하고 있는 핵심 3단인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여기만 산단이라든지 블루빌리 산단은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블루빌리 산단은 이미 2단계가 착공이 돼서 25년, 3년 이후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배터리 산업과 수소 연료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아주 집중적인 산업단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45만 평 규모입니다만 여기는 바이오 산업,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등등이 만들어져서 지금에 있는 규모보다 한 배 정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마당 뒤에 있는 여기만 산다는 배터리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코프로도 얼마든지 부지를 더 주면 계속 공장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그 제의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작년에 저희들과 MOU를 해서 구체적인 공장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 또한 여기에 2차 전지 공장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GS건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사산단뿐만 아니라 한동대 앞에 있는 곡강 쪽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산단을 대대적으로 넓혀서 우리 지역의 배터리 부분은 확실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희망 특별시입니다. 우선 신성장 동력 세계산업,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또 배터리 산업과 함께 기존 있던 철강 고도화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자리가 약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객은 적어도 1000만 이상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오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 나가고 경제적인 실질적인 규모는 2018년도 18조 포항시 GRDP 대비로 2030년경에 30조 이상 되는 GRDP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과거 전 국민들로부터 회색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다른 여러 도시와 함께 도심 공동화, 원도심 기능 낙후 이 부분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도시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6년간에 우리가 축구장 66개 규모의 도시숲 면적을 도심에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따른 가치는 경제적 가치는 1조 약 2,600억, 6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꼭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하천 복원은 학산천 복원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그것을 그냥 물길만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작은 배까지 다닐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그 복원된 생태하천 옆에다가 숲길 또 산책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 전후에 전반적인 도시 재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장차 나아가서 칠성천과 양학천, 두호천까지 함께 우리는 복원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해양정원 부분도 우리 호미반도 주변을 대대적으로 꾸며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3월달에 올해 3월달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올 연말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정부와 함께 예타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을 아주 구체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계획들과 함께 우리 호미곶 일대 이 남부지역이 단순한 우리 주민들이 즐기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생태 관광지, 해양 문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은 우리 시민의 삶, 문화, 또 생활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압축된 그런 도시 모양새로 계속 복원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포항역 앞에 포항역에 69층짜리 3개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신세계 건설이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앞에 20층짜리 비즈니스 호텔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심을 새롭게 재생시켜 나가고 재건시켜 나가는 기초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 또 구북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도심에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아주 더 높은 그런 이 고층 빌딩도 세워서 도심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해를 비롯해서 북구 지역에 이러한 지진과 관련됐던 그런 쪽에 이 복구 작업도 또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지진을 겪어서 그 충격을 아직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서 완전히 도약하는 그 도시 모습을 우리는 전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입니다. 숫자로는 환경, 희망, 특별시입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 그린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4대 하천을 복원하고 3대 도시재생을 시작을 해서 우리 포항이 그야말로 환경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복지 부분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항상 부족하다고 우리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소아응급 환자가 없어서 경주, 대구까지 가야 되고 했던 부분을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우리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동들에게 이런 출산 장려물을 더 올린다든지 부족한 그런 지원을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소년 재단을 출범시켜서 한다든지 진로 진학 지원센터를 개소시켜서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우리 과거가 내년 초에 포스텍 바로 맞은편에 개교가 돼서 포스텍과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과 연구중심 공대와 함께하는 과거가 만들어져서 전국적인 경쟁력 있는 그런 과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고등학교 유치는 올해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이나 이 출산 부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송도의 가족행복 플랫폼을 역시 건립을 해서 출산하고 보육하기 좋은 도시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나가서 지금 마을마다
어린이 공원이 좀 수요가 줄어들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추세에 맞게 어린이 공원과 함께 시니어 공원, 노인 공원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재단을 4년 전에 우리가 출범시켜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부분에 실질적인 그 변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또한 전국 최초로 우리가 지정돼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은 더욱더 많이 확충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미술관은 2024년도에 꼭 만들어서 우리 지방도시 중에 가장 우리 미술관, 훌륭한 미술관을 가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체육회관이라든지 오천에 있는 우리 세계적인 경기까지 할 수 있는 수영장을 갖춘 복합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연일 송도 해도 등의 국민체육센터를 조만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잘 대응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관리센터라든지 필요한 하드웨어를 많이 보강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이 재난 대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부분의 희망 특별시 내용입니다. 복지 안전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100세까지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내 집 앞에서 5분 이내에 생활체육을 할 수가 있고 도시숲을 만날 수 있고 이런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환동의 경제 수도를 꿈꿔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친환경 생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는 것에 대비해서 100세 행복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저희 시가 사자성어를 임난용지로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연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모두가 용기와 지혜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서 우리가 희망하는 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합쳐주시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한 5년 전 또 뭐 약간 이전부터 한일 관계가 너무 경색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은 양비론적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문제고 우리나라도 함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가장 많은 피해는 우리 해안 도시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은 동해를 끼고 일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일본하고 밀접하게 돼야 됩니다. 러시아하고 밀접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꽉 막혀서 마치 일본과 관련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여러 계층의 지도자들과 이런 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그래서 이런 계획이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생각입니다. 해서 조금의 여지가 있으면은 저는 일본 서해 안에 있는 주요 도시와 우리가 함께하는 문화 축제나 교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호라고 세원회가 있잖아요. 옛날에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문물을 전해줬잖아요. 일본의 일정한 지배 사회를 구축을 했잖아요. 우리는 설화로 생각하지만 일본은 역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앞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인 역사라는 걸, 사실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이조르라든지 또는 가나자와라든지 또 니가타라든지 그 밑에 있는 여러 도시들과 함께 우리는 교류하고 또 같은 축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원의 축제 같이 하자 또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요트를 타고 교류 왔다 갔다 하는 걸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기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산업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크루즈 운항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100회까지 기항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도 항구가 없는 도시입니다. 항구 없는 도시는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항 없는 도시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우리는 포항은 이것이 살려나가는 것이 포항을 위한 거리고 대구 경북을 위한 거리고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화 박물관 정말 만들어야 됩니다. 역사 문화는 과학으로 그냥 스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반입니다. 저도 가장 만들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더 급한 것이 우리가 우선 현존하는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고 조금 더 풍족해지도록 그것을 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역사문화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근본을 튼튼히, 뿌리를 튼튼히 내려서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 위에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통습하고 인문학적인 그걸 넓혀서 새로운 산업을 넓혀나갈 수 있는 토양을 아주 튼튼하게 걸음처럼 해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기본 작업이 되면 다 기술을 못했습니다만은 역사문화박물관 반드시 나갈 겁니다. 만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항의 꿈은 환동의 문명사 박물관을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큰 꿈을 가지고 크게 지향하는 지역이 거기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환동의 지역에 있어서 포항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사실관계를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자긍심을 갖추고 또 그에 따른 문화나 문명이나 이것을 교류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덕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륙에서 이 해양으로 넘어가는 회랑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입니다. 이 반도를 거치지 않았으면 그 거친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멀리 나아가겠습니까? 분명히 이 내륙에서 오는 여러 문화가 우리 지역에 거쳐가면서 많은 흔적을 남겨줄 것입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해양에 있는 여러 문화가 우리 지역을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동의권의 문명은 우리가 종주국입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문명사 박물관을 만들어갈 겁니다. 연호랑 세원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해서 가고 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해지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 이 취약계층 이 부분들의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수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골목 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오히려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너무 힘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배달료가 올랐다든지 손님이 적게 온다든지 기타 등등 현실적인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게 대폭 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 획기적으로 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은데 우리의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이 완전히 하나의 큰 적이 되도록 못해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가장 주요한 여야 대선 후보 두 분이 100조, 50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추경을 해야 된다. 코로나 추경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올 초에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여건이 어렵지만은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삼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방금 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의 뜻이 없으면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시민의 판단에 맡기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참 많은 그 기반을 만들고 또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페달을 밟아가고 있는데 중도에 관두면은 가다가 페달을 밟다가 그냥 수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항을 반드시 도약시켜야 되겠다. 비행기로 치면은 이렇게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를 고속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그 고도를 고공에 유지해서 제트 기류를 타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륙을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 우리 포항과 함께. 그러나 이제 고고도에 제트 기류를 타면서 우리 지역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고 싶다.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이 그렇고 그런 도시 중에 하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포항이 여러 가지 산업과 우리가 가진 계획을 성공시켜서 포항이 뚫고 나가더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다핵체제로, 다극체제로 적어도 경제와 중심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는 해야 우리 포항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역할을 반드시 해놓고 이뤄놓겠다. 시민들과 함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에 그동안에 삼선시장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정상직 시장님이나 박성호 시장님이나 우리 박기환 시장님이나 민선 시장이 세 분 계셨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초선하고 끝나거나 재선으로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환경적인 문제 또 도지사 도전이라는 개인의 또 생각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어떤 일을 계획해서 그것을 새롭게 수립을 하고 그에 대한 그것을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또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임기를 한 3번 정도 해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지금 초선에 거치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이 정체된다든지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 그런 부분도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를 눈으로 보아봤습니다. 우리 포항도
어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과거에 했던 일을 정비를 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것을 새로 입안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또 한 4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일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완전히 도약을 하려고 하면 3번 정도의 임기가 있어야 대도약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고향 포항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일부에서는 그냥 의과대학 하나 만들어서 포항에 또 의과대학 병원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우리 50만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95년도에 전 임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겁니다. 반도체에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 일본이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수준을 했습니다. 비교하면은 게임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때마침 잘 된 게 일본은 그 반도체 산업이 아주 잘 나갔는데 그것은 이렇게 거품 경제 이런 부분이 아주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이 아주 비실비실해졌습니다. 거기에서 그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들을 우리 삼성이 싹 걸어들였습니다. 걸어들이고 우리 자체해서 반도체를 여러분 이건희 회장 이야기한 대로 IMF 또 현재까지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우리나라가 주력이 되도록 만들어서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도록 했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21세기가 되면은 바이오 산업이 세계에 있어서 가장 주력 산업이 될 것이다. 그게 대비를 해야 된다. 삼성이 제약회사를 필요하면 하나 만들든지 사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산업은 그만큼 못했지만은 바이오 시밀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도 20년이 지났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시장이 1경 몇천 조가 될 거라고 우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그렇게 진입했잖아요. 유럽이 진입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미래 산업 시장의 중요한 부분, 그것을 우리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반도체 산업이 중소기업에다가 우리 주력 산업으로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세계적인 선도 도시로 만들어 선도 국가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야만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돈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백신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 국내의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인적 자원, 전문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과학자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의과학대학원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카이스텍 의과학대학원 의사 나온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육시켜서 석박사 받아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개업이로 갔습니다. 카이스트가 꿈꾸는 전문 과학자가 돼서 신약을 연구하고 뭘 연구하고 적습니다. 우리 포스텍도 당장 내년부터 의과학대학을 만들어서 의사 출신을 불러서 석박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을 포스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학부터 시작해서 공학을 바탕으로 해서 의학이 탑재된 진정한 연구 중심 그 의사 과학자가 나와야 이 사람들이
의사, 석박사 넷대를 가지고 임상에 전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필요한 바이오 산업에 자기 인생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연구중심 의대는 저는 단언컨대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포스텍이 아니어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면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 국가 바이오 산업은 별로 비전이 없다.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포스텍이다. 왜 그러느냐?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데는 연구중심 의과대학밖에 없습니다. 연구중심 대학밖에 없습니다. 연구중심 공대는 포스텍, 카이스터, 그 다음에 광주, 대구, 울산에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원입니다. 이 중에 정부가 돈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 의과대학을 만들면 정부가 다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스텍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정부는 인가만 해주면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국가 바이오 산업을 일으켜라 하는 것이 우리 중앙정치 지도자들에게 저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두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포항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들이 공약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령 공약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길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해서 정부가 포스텍에 인가를 해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깨인 지도자가 있으면 이것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제대로 공부한 지도자,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에 채택이 되면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신임 대통령 추진 국정과제로 채택이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가 우리 교육부, 복지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은 내년경에는 인가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은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의과대학을 만든다는 계획을 벌써 오래전에 하다가 이렇게 한동대하고 설련대 하다가 이렇게 무산됐습니다. 그것은 단순 의과대학입니다. 우리가 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기 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우리는 그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용역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것을 화두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좀 더 쉬운 여건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포스코가 지주사 홀딩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를 쭉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사회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큰 회사들이 그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주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신산업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홀딩사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단순히 우리 포항을 비롯해서 이 지방에 있는 제철소나 여러 기관들이 회사들이 그냥 그 껍데기로 있는 것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부분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차례 포스코에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본 결과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포스코 측 해명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포스코 작업하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불이익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있으면은 우리한테 그런 손해가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뭐 의회에서 우리 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주사에서 인사권을 다 가지고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지주사의 주소를 파악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포스코 측에 충분히 전달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하고 간포까지 이어진 이 신생대 우리 저 지역에 있는 그런 쪼대흙, 점토 이게 정말 아주 양질의 묻은 거는 우리가 최근 연도에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신약을 만든다든지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기업연구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원자재를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것까지 한다는 계획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제약회사 또 화장품 회사 이런 것들이 여러 바이오 관련된 전문가들, 의학 관련된 전문가들이 함께 이렇게 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인자원센터에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차가지고 부족하면은 그 주변에 우리가 시유지가 많거든요. 거기까지 더 만들어서 우리 지역 자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 시간 경청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